펜 툴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그 블라우스 이미지인데요. 우리가 그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서 상품의 상세 설명을 쭉 읽어보다 보면 제일 하단에 항상 위치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사이즈표가 있죠. 자, 그 사이즈표를 실사 이미지를 그대로 넣기도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사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고 색상에 따라서 정확하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쇼핑몰이나 아니면은 뭐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냐면 실사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일러스트화해서 깔끔하게 라인만으로 표현을 한다라던가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포토샵에서는 펜툴이에요. 자, 지금 펜툴 활용법 계속 보고 있는데 도구 상자에서 펜툴을 꾹 눌러서 보시면 펜도구, 요게 이제 그려지는 거니까 요걸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자, 상단의 옵션에서는 이번에는 모양을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왜냐하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칠, 안에다가 색을 칠할 수도 있고 획, 이 외곽에다가 테두리를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에다가 색을 칠하는 거는 필요치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칠은 클릭해서 제일 첫 번째 안 칠하겠다 요거죠. 색상 없음 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고, 자, 획은 클릭해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 주셔도 되지만 대부분 상품 상세 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일러스트 형식으로 해서 그 사용이 되는 사이즈표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써요. 다른 거에 방해되지 않도록. 요거는 어쩌면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회색 음영에 들어가면 제일 마지막 검정색 요걸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획은 검정색으로 그릴 거고, 자, 그 다음에 두께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두꺼우면 굉장히 투박해 보여요. 그래서 1픽셀을 가장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그 선의 모양은 실선, 점선 할 수 있지만 실선으로 표시를 하죠. 자, 실선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할 것 같으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확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가운데로 오게끔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내부에 채워지는 색은 없고 테두리만 1픽셀로 그려지는 이런 옵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왼쪽에 뭔가 클릭이 됐었던 모양이네요. 아, 여기 클릭이 됐었네. 자, 그러면 이거는 없애주고, 자, 다시 시작을 할게요. 클릭. 자, 살짝 곡선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드래그. 자, 클릭과 드래그를 좀 이렇게 많이 섞어서 쓰게 되죠. 여기는 이렇게 그냥 내려와도 될 것 같고요. 살짝 드래그해서,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왼쪽 카라 하나를 지금 만든 거죠. 이렇게 했는데 요거 끝났고 나 이제 오른쪽 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쫙 가보면 이어지는 거예요. 그쵸? 자, 컨트롤 Z. 이게 이렇게 이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펜 툴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펜 툴은 정확하게 사각형이나 원이나 이런 식으로 모양이 끝났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그 선의 형태일 때 그대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 모양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 그 뭔가 도형으로서 끝낼 수 있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포토샵 자체적으로는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인식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얘는 끝났어, 난 다른 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는 게 엔터를 치면 돼요. 자, 엔터를 치면 어떤 변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찍었던 점들이 안 보이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카라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고 드래그, 드래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잡아주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얘도 끝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끝났다라는 인식을 내가 엔터를 쳐줌으로 해서 포토샵이 인식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 안의 모양도 이런 식으로 다시 잡아줘야 되겠죠. 자,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컨트롤 Z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다시 시작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여기는 손이 좀 기니까 곡선으로 이렇게 살짝씩 드래그해서 조금씩만 방향을 잡아주면 부드러운 이 모양으로 해서 잘 나오죠. 너무 많이 확대하면 원래 모양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확대 축소를 반복해 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주름 모양까지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엔터. 자, 이렇게 해주고, 자, 다시 이 부분 클릭해서 시작을 하고, 여기에 와서 드래그 하면서 모양을 이렇게 부드럽게 맞춰줘도 되죠. 엔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카라 모양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요거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모양이라는 옵션으로 해서 펜 툴로 하나씩 그리고 엔터 할 때마다 레이어가 이렇게 생기는 거 보이죠? 자, 배경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꺼보면 이렇게 선만 남아 있어요. 그쵸? 그럼 나중에 다 하고 나면 배경 레이어 눈은 끄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그려진 이 패스 선만 남겨서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왼쪽 부분에 다시 해볼게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모양이 있으면 그게 뭐든 다 내 손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기도 지금 보면 살짝 둥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살짝 표현을 했고, Alt 누르고 클릭해서 외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나가게 그려줬고, Alt 누르고 클릭해야 방향이 바뀌겠죠. 요 바깥쪽으로 모양이 있는 모든 곳은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일단은 전체 이렇게 바깥쪽으로 두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둘러서 가는 게 좋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힌 옷소매 모양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와 주면 되고, 그쵸? 엔터. 그 다음에 이 안쪽에도 또 모양이 있네요.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 Alt 누르고 클릭하고, 여기도 밖으로 모양이 조금 이렇게 나가줘야 여기에 장식 모양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쵸? Alt 누르고 클릭하고 이쪽으로 한번 빼줄까요?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지나오는 모양이 있죠. 이게 옷소매가 연결된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지나오고 있죠. 여기 이렇게 밖으로 빠져 있는데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 그냥 끊어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살짝씩 그 상품을 보는 거에 큰 문제가 없으면 정리를 해 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여기까지만 해서 끊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엔터를 하면 끝났죠. 자, 오른쪽 팔 있는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Alt 누르고 클릭해야 바깥쪽으로 한번 휘어지면서 이렇게 또 갈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해서 다시 그리고 있어요.
이게 작업하는 주개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컨트롤 Z를 계속 누르면 몇 번이고 취소가 돼요. 이렇게 가고 엔터.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아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줬었죠? 저쪽도. 이렇게 하고 엔터. 그러면 일단은 기본은 됐고,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어서 얘는 일단 이렇게 한번 막아주고요. 여기에서 클릭해서 옷소매 접힌 부분이 만들어지게 이렇게 해볼게요. 엔터 하면 됐고, 여기도 이 주름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클릭해서 이렇게 한번 막아주고, 자 주름은 그냥 클릭 엔터. 자 클릭 엔터, 클릭 엔터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묶인 부분,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이 안에서의 이런 주름 모양도 표현을 살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모양이 두 개인 것 같죠?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것 같고, 자, 엔터.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또 엔터. 너무 막 자세하게 해도 살짝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긴 하는데 모양이 표현되는 만큼은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엔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오고 엔터.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좀 잘라서 표현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엔터.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웬만큼 됐는데, 자 여기에 주름도 좀 표현을 해줘야 이 아래쪽 주름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죠?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됐고요. 여기가 아까 사이가 좀 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 하나 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보면은 모양 레이어가 엄청 많이 생겼죠. 자 배경 눈 아이콘을 꺼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배경에 이게 지금 투명으로 흰색과 회색 패턴이 막 반복되는 이게 보이니까 좀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는 배경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 추가, 휴지통 옆에 거, 자, 얘를 클릭을 하면 레이어 1번 이렇게 생기죠. 자 우리는 레이어 1번의 이름을 흰색 배경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도구 상자에서는 어디로 가냐면 페인트통 도구를 찾으세요. 왼쪽에 끝에서 5번째 거 누르면 꾹 누르면 나오죠. 페인트통이랑 그라디언트 도구. 페인트통 도구 선택하고 전경색은 흰색. 흰색이 아닌 사람들은 이 아래쪽 거 이렇게 클릭하면, 또 요것도 클릭하면 이렇게 전경 흰색으로 바뀌죠. 자 아래 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페인트통으로 클릭, 그러면 배경이 이렇게 흰색이 됐죠. 그러니까 이 선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지금 잘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일단 레이어는 제일 위에 걸 선택을 하고 요 위쪽에 여기가 아까 마네킹에 목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안 보여가지고 여기를 못했죠. 그러면 여기를 그냥 펜 툴로 이어줄 수가 있어요. 펜 툴로 이렇게 클릭. 잘 찍어야 되겠죠? 자, 봅시다. 펜 툴로 클릭하고 여기 가서 클릭해서 이렇게 당기면서 목깃 뒤쪽 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이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블라우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너무 이제 레이어도 많으니까. 그래서 제일 위에 모양 26번 저는 26개나 그렸나 봐요. 선택하고 스크롤 내려서 흰색 배경 바로 위쪽에 27번 여기 있었네요. 자, Shift 누르고 클릭. 그러면 한 번에 잡히죠.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폴더 클릭. 그러면 이 많은 레이어가 하나의 그룹으로 정리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그룹 1의 이름을 사이즈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우리가 사이즈표를 지금 펜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거를 추가할 수 있냐면 도형을 배울 때 했었어요. 자, 도형을 배울 때 선도구 했었죠. 선도구. 자, 도형을 꾹 누르면 선도구가 있어요. 자, 얘를 클릭을 하고 상단에 옵션에 보면은 이 선도구는 그 획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칠을 검정색으로 할게요. 칠을 검정색. 이렇게 하고 두께는 1픽셀로 두고 그 앞쪽에 설정 아이콘 들어와서 화살촉을 시작과 끝을 체크를 다 해주고 폭하고 길이를 1000%.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 우리 어깨 너비가 궁금해요. 그러면 꾹 눌러서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요걸로 어깨 너비를 표현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소매 기장이 궁금하다. 고객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소매 기장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슴 둘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허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총 기장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어디를 지칭하는지 이제 지시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시선은 선도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선도구 모양 옵션에 칠을 검정색, 두께는 1픽셀, 그 다음에 설정 아이콘에서 화살촉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 방금 그린 것들을 또 Shift 누르고 동시 선택해서 폴더 클릭. 그리고 이름은 지시선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각각이 이제 지시선 이렇게 한 것까진 좋은데 번호가 좀 붙어야 1번은 뭐, 2번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특수 문자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포토샵에서 특수 문자는 창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글리프라는 게 있어요. 글리프. 글리프를 선택하면 이렇게 새로운 그 패널이 뜨는데 요게 이제 특수 문자 패널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전체 글꼴이라고 나오죠.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숫자예요. 숫자. 자, 숫자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죠. 이 중에서 동그라미 원 속에 들어있는 이런 그 원으로 된 숫자가 나올 거예요. 우리는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폰트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게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요걸로 해볼게요. 자, 글리프라는 패널에 있는 특수 문자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도구 상자에서 T자 글씨 입력하는 거죠. 자, T자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폰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폰트는 나눔 고딕으로 한번 해볼까요? 나눔 고딕. 쓰고 나서 이건 뭐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으니까 14 정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보면은 폰트가 이렇게 조금 더 열어보면은 많이 나오죠. 자, 우리는 이거 1번 요걸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도구 상자에서 T자 클릭하고 상단의 옵션을 세팅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클릭
그리고 글리프에서 1번 요거를 더블 클릭. 그러면 들어갔어요. 아, 흰색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드래그한 다음에 상단에 여기 옵션에서 검정색 이렇게 해주면 보이죠? 그쵸? 자, 이렇게 옮겨주면 되는데 T자를 클릭하고 보면 지금 검정색으로 하니까 글씨가 잘 보이고 약간 찌글찌글한 것 같은데 요거는 안티 알리아싱을 강하게 이렇게 해주면 부드럽게 표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1번은 이제 어깨 너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총 기장 요걸 2번으로 해볼게요. 그럼 다시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고 그리프에서 2번을 더블 클릭. 자, 2번 들어왔죠? 자, 2번을 이렇게 옮겨주고 자, 1번 레이어 선택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맞춰주고 자, 그럼 이제 방법 알겠죠? 그 다음에 소매 길이를 3번 해볼게요. T자로 클릭 그리고 3번 더블 클릭 됐죠? 이동 툴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옮겨주면 돼요. 자, T자 클릭 가슴 둘레를 클릭 4번 더블 클릭 그러면 이동 툴로 또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면 되고 자, T자 클릭 아래쪽에서 클릭하고 5번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하면 허리 둘레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숫자로 된 거를 또 따로 선택을 해볼게요.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폴더 클릭 그리고 나서 요건 이름은 번호라고 할게요. 번호. 자, 돋보기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원본 사이즈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쵸? 아주 깔끔하게 원래 처음에 이렇게 배경 있었던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일러스트 라인을 따듯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각각의 위치에 지시선을 표시를 하고 또 그 번호까지 표현을 해가지고 정확한 상품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표를 제작을 해봤습니다.